안녕하세요. AMPM 윤강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쉽게 따라하기 1편 캠페인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검색 광고는 크게 캠페인 설정, 그룹 설정, 키워드 및 소재 설정으로 되어 있는데 시리즈로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천천히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전혀 복잡하지 않을 거예요. 자,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 홈에 접속해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와 주세요. 회원가입을 마친 후 처음으로 접속하셨을 때는 모두 동일하게 지금 보이는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캠페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비즈 채널을 만들어 주셔야 하는데 채널이 있어야지만 그 채널로 검토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의 정보관리 탭에서 비즈 채널 관리를 눌러주세요. 사이트의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채널입니다. 좌측에 채널 추가라고 적혀있는 파란 버튼을 누르신 후 추가하고자 하는 채널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일단 가장 많이 사용을 하는 웹사이트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창이 뜰 거예요. 저는 간단하게 메인 페이지로 이름을 정했고요. URL도 가상으로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지금 나는 캠페인 등록을 직접 진행하면서 보고 있다가 아니라 연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실제 있는 주소를 넣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URL 입력하실 때는 꼭 대표 페이지로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저장 후 닫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검토 중이라고 뜨는데 만약 며칠이 지나도 계속 검토 중으로 떠 있다면 비즈머니를 충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즈머니가 0원일 경우에는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캠페인을 만들어 볼게요. 좌측 상단에 광고 관리 탭을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새 캠페인을 눌러줍니다. 좌측 상단에 있는 광고 만들기 버튼을 누르셔도 됩니다. 먼저 캠페인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파워링크 유형은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가장 상단에 뜨는 광고들이고 쇼핑 검색 유형은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했을 때 광고 표시가 떠 있는 상품들입니다. 파워 컨텐츠 유형은 블로그, 카페 등에 포스팅한 컨텐츠를 뷰 탭이나 컨텐츠 지면에 노출하는 광고인데 글의 품질이 좋을수록 좋겠죠. 브랜드 검색 유형은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최상단에 나오는 광고이고 플레이스 유형은 플레이스 탭에 내 사업장을 노출시켜주는 광고입니다. 이 5가지 유형들은 모두 광고라는 표시가 붙어 있습니다. 저는 검색 광고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대표적인 파워링크 유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아래로 내리면 이렇게 캠페인 이름과 하루 예산을 설정하는 칸이 있는데요. PC와 모바일은 같은 키워드라도 노출수, 클릭수 등에서 크게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분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키워드 언더바 PC 또는 키워드 언더바 모바일 같은 식으로 나눠서 적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예산은 월 예산을 일 단위로 나누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0만원을 사용하겠다 하시면 하루 예산은 만원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딱히 예산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 하시는 분은 밑에 제한 없음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간에 예산을 균등 배분합니다 라는 체크박스가 보이시나요? 이걸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하루 예산을 고르게 배분해줘서 광고비가 과소진되는 것을 방지할 수도 있지만 충분히 노출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 보시고 경우에 따라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캠페인에서 더 세부적인 것을 정하려면 밑에 고급 옵션이라는 드롭다운 탭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창이 확장이 됩니다. 먼저 기간에서는 말 그대로 광고 노출 기간을 정할 수 있고요. 추적 기능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사용하지 않음으로 두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보시는 것처럼 자동 추적으로 설정을 해주셔야 광고 소재나 키워드에 설정한 URL에 파라미터가 전달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로그 분석과 함께 적용하면 훨씬 좋은 보고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쉬우면서도 상세하게 캠페인 생성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다음 영상은 그룹 생성하는 방법이라서 바로 이어서 보시면 쉽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강민 마케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윤강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쉽게 따라하기 2편 그룹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편에서 캠페인 설정을 마쳤고 이제 그 다음 단계인 그룹 설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검색 광고 홈에 접속해서 광고 시스템으로 들어와 주세요. 만들어 놓은 캠페인이 있으면 보시는 것처럼 캠페인이 있을 텐데
만약 아무것도 뜨지 않으면 영상을 잠시 멈추고 캠페인을 먼저 생성해 주시고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빨간 네모에 각자 설정하신 캠페인 이름이 보일 거예요. 그걸 클릭해 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캠페인 내부 홈이 뜰 거예요. 광고 그룹을 만들기 전에 먼저 알아둬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룹핑이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렌트카에 대해서 그룹을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렌트카 하나의 그룹만 만들고 광고 진행을 한다면 사실상 어느 지역에서 또는 어떤 키워드에서 성과가 좋은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키워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상도역 렌트카, 봉천역 렌트카 이런 식으로 그룹을 나눠 주셔야 나중에 노출수, 클릭수, 클릭률 등을 보면서 상도역 렌트카 그룹에서 성과가 잘 나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룹핑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제 광고 그룹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 광고 그룹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광고 그룹을 설정하는 창이 뜰 거예요. 먼저 광고 그룹 이름을 적어야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룹핑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룹 이름을 잘 설정해 주셔야 어떤 키워드에서 성과가 좋은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렌트카를 예시로 들었는데 렌터카로 검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렌트카와 관련된 키워드들도 따로 그룹을 생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다음은 URL 설정해 주기인데 만약 비즈 채널을 만들지 않았다면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등록을 해놨으니까 만들었던 비즈 채널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 하단에 체크박스가 하나 있는데 가끔 PC 모바일 웹사이트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요즘은 반응형이 많아서 잘 누르지는 않는 옵션인데 만약 그렇지 않다면 체크를 해주시고 모바일 채널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본 입찰가입니다. 키워드 광고를 할 때 네이버에서 기본적으로 최소 입찰가를 70원으로 해놨는데요. 가끔 대표님들께서 70원으로 설정을 해놨는데 왜 제일 하단에 노출이 되나요? 또는 왜 안 뜨나요? 이렇게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광고를 우리만 세부 키워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부 키워드가 대표 키워드에 비해서는 가격이 저렴하겠죠. 근데도 여기서 기본 입찰가를 최소로 놔두면 제일 하단 순위로 밀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500원으로 설정을 해서 저렴한 키워드 중에서도 상위권을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동 입찰은 구글 검색 광고처럼 하루 예산에 맞춰서 자동으로 조정이 되는 건데 자동으로 하면 상위 노출 전략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키워드조차도 자동으로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기 때문에 그냥 직접 설정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하루 예산입니다. 만약에 캠페인 설정에서 하루 예산을 10,000원으로 해놨고 지금 하는 그룹 설정에서는 하루 예산을 30,000원으로 해놨다고 해볼게요. 자, 그럼 30,000원이 다 나갈까요? 정답은 X입니다. 그룹은 캠페인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룹에서 아무리 높게 설정을 해도 캠페인 예산을 넘을 수는 없는 겁니다. 메인 키워드에서는 조금 더 많이 가져가면 되겠죠. 저는 일단 10,000원으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루 예산 설정을 완료하셨으면 밑에 고급 옵션 드롭다운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뭔가 엄청 많이 뜨죠. 상단에 매체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매체는 쉽게 디바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크게 PC와 모바일로 나뉘는데 모든 매체를 선택하시면 두 매체에 모두 노출이 되는 거고 그 아래 노출 매체 유형 선택을 누르시면 PC와 모바일 매체 중에 어디에 노출을 할 건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세부 매체 유형을 보시면 검색 매체는 검색을 해서 노출이 되는 사이트에만 광고를 진행을 하는 건데 네이버만 있는 게 아닙니다. 밑에 노출 매체 개별 선택을 눌러보시면 줌, 밴드, 지식인, 빙, 11번가 등 여러 제휴 매체가 뜨는데 만약에 파트너 매체까지 켜놓으면 네이버 말고도 이런 제휴 매체들까지도 모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부적합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원하는 매체들만 포함을 시켜도 됩니다. 콘텐츠 매체도 여러 커뮤니티 매체들에 노출이 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꺼놓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브랜딩 노출이 목적이면 다 켜놓는 게 좋지만 검색 광고만 하겠다면 보시는 것처럼 검색 매체에서 네이버 및 검색 포털 매체만 켜놓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콘텐츠 매체 전용 입찰가인데요. 설정을 안 하게 되면 제휴 매체들에 노출이 돼서 조금 비싸게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노출을 하고 싶다 또는 노출이 돼도 나는 많은 비용을 지출하기 싫다 하시면 최소 비용인 70원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나는 전략적으로 콘텐츠 매체에 노출을 해야겠다 하시는 분은 입찰가를 높여서 적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콘텐츠 매체를 끄기 때문에 설정 안함 또는 70원으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PC 모바일 입찰 가중치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키워드마다 입찰가를 다 따로 설정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룹단에서 한 번에 입찰가를 설정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서 하시면 됩니다. 보시면 퍼센테이지로 되어 있는데 만약 대표 키워드 입찰가가 10,000원이다. 근데 나는 전체적으로 1등으로 노출을 시키고 싶다 하시면 130% 이런 식으로 높이면 됩니다. 자, 그러면 키워드 입찰가는 10,000원인데 사람들이 클릭할 때 실제로 적용되는 입찰가는 13,000원이 되는 거겠죠. 나중에 키워드와 소재 세팅도 배울 건데 이때 설정하는 같은 그룹에 있는 키워드들에 모두 적용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키워드 확장인데 이걸 설정해 놓으면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들도 자동으로 노출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냥 진짜 유사한 의미를 가진 키워드라서 원하지 않는 키워드도 노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진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재 노출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키워드를 검색을 했을 때 이미지나 가격, 이벤트, 할인 같은 것이 적혀 있는 것도 있고 그냥 제목이랑 설명만 있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모두 소재인데 어떻게 보면 간판인 거죠. 같은 키워드라도 이러한 간판을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가 있는데 그룹당 총 5개까지 롤링이 되도록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하단에 동일 비중 노출을 선택해서 5개를 랜덤으로 똑같이 20%씩 노출이 된다면 어디서 성과가 잘 나오는지 모르기 때문에 성과 기반 노출로 해야지 클릭률이 제일 좋은 소재가 제일 많이 노출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성과 기반 노출로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룹이 캠페인보다는 설정하는 것이 좀 많아서 복잡하실 수도 있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그 부분만 돌려보시고 그래도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키워드와 소재를 생성하는 방법이니까 바로 이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윤강민 마케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윤강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쉽게 따라하기 3편 키워드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아마 캠페인과 그룹까지 생성을 하셨을 텐데요. 오늘 진행할 키워드 생성에서는 입찰가 변경이 매우 중요하고 다뤄야 할 내용도 많기 때문에 총 2편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캠페인 홈에 보시면 만들어 놓은 그룹이 보일 겁니다. 이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키워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룹 홈으로 들어와집니다. 여기서 새 키워드를 눌러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는 창이 하나 뜰 겁니다. 왼편에 보시면 선택한 키워드 창에 글씨를 입력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예시로 렌트카라는 키워드를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렌트카와 관련된 키워드가 모두 뜨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진행하고자 하는 키워드를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주로 대표 키워드들이 자동으로 추천되기 때문에 보통 처음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들은 이것들을 이용을 하십니다. 물론 여기 있다고 나쁜 건 아니고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뜨는 거라서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키워드는 한 번에 100개씩만 추가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세부 키워드를 운영할 때 최소 몇천 개에서 몇만 개까지 운영을 하기 때문에 키워드를 여러 개 생성합니다. 키워드는 한 그룹에 1000개까지 만들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키워드가 1만 개다. 그러면 그룹은 10개가 필요하겠죠. 자, 다시 돌아와 볼게요. 우리는 지금 왼쪽에 키워드를 입력을 했어요. 그런데 오른쪽에 연관 키워드가 안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우측 상단에 키워드 기준 연관 키워드 탭이 있습니다. 여기에 직접 입력을 하시고 조회를 눌러주시면 키워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하시는 키워드를 선택하시면 왼쪽에 선택한 키워드들이 추가가 됩니다. 키워드 선택이 끝났다면 저장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룹단에서 방금 선택한 키워드들이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입찰가 변경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본이라고 적혀 있고 옆에 70원이 적혀 있죠. 이제 이건 기본 입찰가를 뜻하는데요. 처음에 그룹을 만들 때 제가 기본 입찰가를 70원으로 설정했기 때문에 기본 입찰가인 70원이 뜨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걸 변경하고 싶다면 70원이라고 적혀 있는 파란 글씨를 클릭해 보세요. 자, 그러면 이렇게 기본 입찰가를 다시 설정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여기서 직접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100원으로 기본 입찰가를 변경하고 저장해 봤습니다. 그럼 이렇게 현재 입찰가가 모두 100원으로 변경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하나만 입찰가를 변경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해당 키워드의 현재 입찰가를 눌러주시고
작게 뜨는 창에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원래 기본 입찰가가 100원이었죠. 저는 이걸 300원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그럼 입찰가가 변경되었다는 창이 뜹니다. 닫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300원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네, 맞습니다. 입찰가 앞에 기본이라는 글자가 없어졌죠. 지금 우리가 기본 입찰가를 수동 입찰가로 바꿨기 때문에 기본 입찰가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기본이라는 글씨가 없어진 겁니다. 자, 이렇게 수동 입찰가를 지정해주면 우리가 기본 입찰가를 바꿨다고 해도 해당 키워드의 입찰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키워드들만 바뀌게 됩니다. 즉, 수동으로 한 것만 입찰가가 변하지 않겠다는 얘기겠죠. 그런데 이렇게 키워드를 수동으로 일일이 언제 다 바꿀까요? 그렇기 때문에 입찰가를 일괄 변경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한 번에 바꾸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 주시고요. 상단에 입찰가 변경이라고 쓰여 있는 초록색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그걸 눌러서 입찰가 일괄 변경을 눌러주세요. 이렇게 입찰가를 일괄로 변경할 수 있는 창이 뜹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저는 입찰가를 300원으로 일괄 변경해 볼게요. 그럼 저기에 300을 입력해 주시고 변경사항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하단에 변경사항 미리 보기 칸이 새로 뜨는데요. 여기서 현재 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새로운 설정이 어떤 건지, 그리고 변경 입찰가는 현재 입찰가의 몇 %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확인하셨으면 하단에 변경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오, 3개가 일괄로 변경되었죠. 이것도 기본 입찰가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이라는 단어가 없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기본 입찰가로 한 번에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입찰가를 바꾸고자 하는 키워드를 선택해 주시고 다시 입찰가 일괄 변경을 누르시면 이렇게 아까와 같은 창이 뜰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거, 각 그룹의 기본 입찰가로 변경을 클릭하고 변경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선택된 키워드들의 입찰가가 그룹의 기본 입찰가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키워드를 생성하고 입찰가를 일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입찰가 변경은 일괄 변경도 있지만 개별 변경도 존재합니다. 이 두 개를 한 영상에 하기에는 너무 길어져서 다음 편에서는 개별 변경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은데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시거나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5팀 윤강민 대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윤강민 대리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키워드 생성과 일괄 입찰가 변경에 대해 알아봤죠? 이번에는 개별 입찰가 변경과 타겟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괄 변경보다 더 많이 쓰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잘 따라와 주세요. 먼저 그룹 홈으로 들어와 주세요. 입찰가를 변경하고자 하는 키워드들을 선택해 주시고 상단에 입찰가 변경이라고 쓰여 있는 초록색 버튼을 누른 뒤 입찰가 개별 변경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PC 최소 노출 입찰가와 PC 통합 검색 평균 입찰가 이렇게 두 가지가 뜹니다. 먼저 상단에 PC 최소 노출 입찰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키워드마다 노출되는 순위가 모두 다르죠. 어떤 건 5개까지 노출되고 어떤 건 10개 또는 15개까지 노출이 되는 것도 있습니다. 파워링크 같은 경우는 상위 10개까지 노출이 돼요. 즉 1위부터 10위까지만 노출이 된다는 거겠죠. 그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다 보면 파워링크 바로 아래 비즈 사이트라는 게 있습니다. 비즈 사이트는 11위부터 15위까지 총 5개가 노출이 됩니다. 둘 다 똑같은 파워링크인데 사실 이름만 다르다고 봐도 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PC 최소 노출 입찰가는 무엇이냐? 제가 방금 파워링크를 보여드렸는데 이 파워링크의 최하단에 있는 광고의 순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제일 하단에 있는 15위에 있는 광고의 입찰가, 즉 PC에서 최소로 노출되는 광고의 입찰가로 키워드 입찰가를 수정하겠다, 이런 얘기겠죠.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이렇게 더 많은 옵션이 뜨는데요. PC 최소 노출 입찰가는 방금 확인을 했고, 그럼 PC 중간 입찰가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중간 순위의 입찰가를 얘기하겠죠. 총 15위까지 뜨니까 한 7, 8위 정도의 입찰가로 설정하겠다는 뜻입니다.
모바일도 PC와 같은 맥락이라서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단에 있는 PC 통합 검색 1위 평균 입찰가라고 적혀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옆에 드롭다운 버튼을 눌러보면 뭔가 많이 뜨죠. 복잡해 보이는데 사실 항목만 많은 거고 맥락은 비슷합니다. 각 순위별로 평균 입찰가가 있을 텐데 그걸로 입찰가를 설정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1위 평균 입찰가를 선택해 볼게요. 자, 선택을 하시고 밑에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하단에 키워드들 상태가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키워드에 따른 변경 입찰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게 1위 평균 입찰가죠. 예를 들어 맨 위에 키워드 단기 렌트카 가격 비교라는 키워드에서 1위를 하려면 최소 960원으로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960원으로 설정했다고 1위로 항상 노출이 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품질 지수라는 것입니다. 품질 지수는 한 칸부터 7칸까지 있는데 키워드가 이 업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다시 말해서 랜딩 페이지와 얼마나 더 관련이 깊은 키워드인가, 키워드에서 얼마만큼의 성과가 나오고 클릭이 발생하고 클릭률이 좋은가, 이런 걸 모두 판단을 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상위 노출이 얼마나 오래되고 사람들이 얼마나 찾고 그런 거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올라갑니다. 품질 지수 한 칸이 매우 중요한데 한 칸에 약 최소 3에서 5%의 효율을 주는데 쉽게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A, B 업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똑같이 입찰가를 10,000원으로 설정해놨다고 해봅시다. 근데 품질 지수가 A 업체는 4칸이고 B 업체는 5칸이에요. 자, 이러면 같은 입찰가라고 해도 B 업체가 상위 노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1,300원을 해도 노출 순위가 밀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품질 지수 관리가 매우 중요하고 6칸 이상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1위 평균 입찰가를 선택한 상태로 입찰가 조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하단에 키워드들 입찰가가 바뀌게 됩니다. 일단 이걸로 입찰가에 대한 얘기는 마치고 타겟팅 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탭에 보시면 타겟팅 탭 추가가 있습니다. 이걸 누르시면 지역, 요일, 시간대, 성별, 연령대 같은 여러 탭들이 뜨는데 일단 다 추가를 해주도록 할게요. 자, 지역 먼저 보겠습니다. 지역 탭에 보시면 현재 모든 지역 노출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라고 뜰 거예요.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지금 진행 중인 광고가 전국에 노출 중이다 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효율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업체가 부산에 있는데 굳이 검색을 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올까요? 이런 경우는 드물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 타겟팅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역 타겟팅 변경이라고 적혀 있는 파란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노출 지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지역으로 해둘지 아니면 광고를 특정 지역에만 내보내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특정 지역에만 보이지 않도록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요일 시간대 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것도 변경을 한번 눌러보시면 이런 식으로 내 광고를 어떤 요일 또는 시간대에만 노출할 것인지를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 실험을 해보니까 내 광고는 수요일과 목요일에만 성과가 좋다면 그 날에만 노출이 되도록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다음은 성별 탭인데요. 성별에 따라 타겟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보고 가중치를 나눠보면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령대 탭인데요. 이것도 성별과 비슷해요. 모든 연령대에 내 광고가 노출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만약에 내가 광고하고자 하는 게 자동차 튜닝용품이다 하면 사실상 어린이들은 많이 안 보겠죠. 주로 20대에서 40대 사이로 많이들 보기 때문에 연령대 조정을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광고 노출이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은 입찰가 개별 변경과 타겟팅 탭에 대해 알아봤어요. 중요한 만큼 내용이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품질지수 관리하고 키워드 설정하고 입찰가 관리하고 이 모든 것들이 대표님들께서 개인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귀찮고 시간 로스가 심해요. 그래서 저처럼 이를 대행해주는 마케터가 필요한 것이고 훨씬 전문적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믿고 맡겨주시고 있습니다. 광고를 한번 같이 진행해보고 싶다 또는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고 싶다 하시는 대표님이 계신다면
언제든지 우측에 보이는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5팀 윤강민 대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윤강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쉽게 따라하기 4편 소재 생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까지 캠페인, 그룹, 키워드까지 만들었는데요. 이번에 드디어 네이버 파워링크의 마지막인 소재 생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룹 홈에서 소재 탭을 눌러주세요. 새 소재라고 적혀있는 파란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새 소재를 만드는 창이 뜹니다. 보시면 제목, 설명, 표시 URL, 연결 URL을 설정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하나씩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과 설명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URL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PC와 모바일로 나눠져 있죠. 저번 영상에서 잠깐 설명드렸는데 다시 한번 짚어보자면 반응형 홈페이지 같은 경우엔 보시는 것처럼 연결 URL을 똑같이 적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뭐 카페24 이런 걸로 만들면 웬만해서 다 반응형으로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표시 URL과 연결 URL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짧게 설명드릴게요. 표시 URL은 말 그대로 검색을 했을 때 노출되는 주소를 말하고, 연결 URL은 랜딩 페이지라고도 하는데 이 표시 URL을 클릭했을 때 실제로 연결되는 주소를 말합니다. 자, 다시 돌아올게요. 근데 만약에 구형 홈페이지 같은 일부 홈페이지는 보시는 것처럼 앞에 M이라고 붙어있는 모바일 홈페이지 주소가 따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걸로 되어 있으면 PC와 모바일의 연결 URL을 따로 나눠주셔야 합니다. 일단 홈페이지가 반응형이라는 가정하에 똑같이 두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연결 URL, 즉 랜딩 페이지입니다. 만약에 선풍기, 모니터, 노트북 같은 여러 가전제품을 파는 업체가 있다고 해볼게요. 소비자가 선풍기를 사려고 선풍기로 검색을 해서 광고를 눌렀는데 그냥 업체 홈페이지가 나와버렸어요. 그러면 이탈 확률이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랜딩 페이지를 이렇게 선풍기 상세 페이지 또는 선풍기 관련 목록으로 해두어야 이탈이 줄어듭니다. 랜딩 페이지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매우 많은데 간단하면서도 중요한 거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제목과 설명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선풍기로 예시를 들었는데 똑같이 선풍기를 판매하려는 업체로 예를 들어서 적어볼게요. 자, 제목은 70% 여름 세일 강민 선풍기, 설명에는 다시는 없을 할인율, 올여름 마지막 폭탄 세일 아낌없이 드립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어요. 그럼 옆에 이렇게 PC와 모바일 소재 미리 보기도 자동으로 바뀌기 때문에 즉시 수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목은 15자까지, 설명은 45자까지 글자 수 제한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웬만하면 길게 써주시는 게 광고 지면 확보를 위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키워드 삽입이라는 걸 한번 볼 거예요. 대체 키워드라고도 하는데 이 대체 키워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선풍기로 검색을 했는데 파워링크들을 보니까 여기서 공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선풍기라는 단어가 볼드 처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이렇게 두껍게 볼드 처리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대체 키워드라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거예요. 같은 회사의 광고인데 내가 검색한 키워드에 따라서 저 부분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바로 대체 키워드입니다. 어떤 검색을 할 때마다 대체 키워드로 설정해 놓은 것이 키워드에 맞춰서 계속 자동 전환된다, 대체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가 키워드 모니터링을 하다 보면 이게 안 돼 있는 업체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따가 같이 보실 건데 대체 키워드는 품질 지수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꼭 설정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대체 키워드를 어떻게 넣어야 하는지 같이 해볼게요. 옆에 키워드 삽입을 눌러주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저는 여기에 선풍기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선풍기가 설명에 붙었죠. 물론 제목에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오른쪽에 미리 보기를 보니까 뭔가 말이 좀 이상해요. 아낌없이 드립니다 선풍기 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선풍기 아낌없이 드립니다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이렇게 키워드 위치를 바꿔주시면 이런 식으로 대체 키워드 위치가 바뀌게 됩니다. 대체 키워드 위치를 바꾸고 싶으시다면 키워드 땡땡 선풍기 라고 적혀있는 걸 잘라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처음에 키워드 삽입을 하기 전에
놓고자 하는 위치에 커서를 한번 클릭해 주시고 키워드 삽입을 해도 됩니다. 이제 이대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소재가 하나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어요. 방금 선풍기로 예를 들었는데 제가 캠페인을 렌트카로 해놨었네요. 그래서 저는 렌트카 키워드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아까 대체 키워드가 품질 지수에도 영향을 준다고 했는데 품질 지수를 다시 보러 가볼게요. 키워드 탭을 눌러서 보시면 저번에 설정해 놓은 키워드들이 쭉 뜰 거예요. 아까 대체 키워드가 품질 지수와도 연관이 있다고 했죠. 품질 지수는 키워드랑 업체가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에 따라서 품질 지수가 높아진다고 했는데 대체 키워드가 안 되어 있으면 네이버 로직이 봤을 때 키워드랑 연결 URL이 뭔가 호환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대체 키워드를 해놓으시면 검색할 때마다 그 URL에 맞게 키워드가 바뀌니까 네이버 로직이 이 키워드랑 URL이 연관이 있구나 하면서 품질이 높아집니다. 결론적으로 대체 키워드는 어떻다? 품질 지수에도 영향을 미치고 품질 지수가 좋아야 광고비가 세이브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리, 랜딩 URL과 대체 키워드를 활용하자. 소재편에선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파워링크에 대한 얘기가 모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4편 동안 알려드린 내용들을 모두 보고 개별적으로 따라하는 거는 쉬우실 거예요. 근데 어떤 키워드를 설정할지, 어떤 타겟팅을 설정할지, 품질 지수는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전략적인 건 개별적으로 하기엔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파워링크 전문가인 저 윤강민에게 맡겨주시고 전문적으로 관리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한테 문의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5팀 윤강민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AMPM 윤강민 대리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검색 광고 쉽게 따라하기 5편 확장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번 영상에서 소재 생성까지 했는데 확장 소재에 대한 문의도 들어와서 이제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홈에서 확장 소재 탭을 눌러 주시고 새 확장 소재라고 적혀 있는 파란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볼게요. 그러면 그룹단에서 확장 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확장 소재는 그룹에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캠페인단에서의 확장 소재인데 이렇게 캠페인에서도 확장 소재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전화번호, 위치정보, 네이버 예약 이렇게 3가지만 할 수 있어요. 이제 좌측이 그룹단 확장 소재, 우측이 캠페인단 확장 소재인데 둘이 확장 소재가 똑같죠? 그럼 차이점이 뭐냐? 캠페인단에서 이걸 설정하게 되면 하단의 그룹들에도 모두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룹단에서 설정하게 되면 그 그룹에만 적용이 되는 거겠죠. 보통 전화번호, 위치정보, 네이버 예약 이 3가지는 캠페인단에서 설정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캠페인단에서 살펴본다고 했죠. 전화번호 먼저 보겠습니다. 지금 가운데 보시면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요즘 네이버가 예시를 아주 잘 들어주고 있어서 보기 편하네요. 지금 우측에 전화기 아이콘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전화번호를 설정해주게 되면 이제 PC에서는 노출이 안되고 모바일에서만 노출이 됩니다. 확장 소재는 이제 간단해서 좀 빠르게 넘어갈 거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전화번호 아래에 보시면 위치 정보가 있는데 자, 이걸 눌러보시면 말 그대로 업체의 위치 정보, 즉 주소가 뜨게 됩니다. 또는 우측에 아이콘으로도 뜨기도 합니다. 이제 위치 등록을 하시려면 플레이스 등록도 같이 해주셔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네이버 예약입니다. 이건 이제 네이버에 입점되어 있는 상태면서 예약을 많이 받는다 하시는 분들은 필수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캠페인단에서 이 3개 같이 살펴봤는데 이제는 그룹단으로 넘어와서 나머지 확장 소재들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산 확장 소재를 한번 볼게요. 계산 확장 소재는 금융이나 보험 업종에서 주로 사용이 됩니다. 연결 URL에 어떤 조건을 걸어서 소비자가 가격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이제 소비자들은 사전에 상품 가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전환율이 좋아질 수 있겠죠. 자, 다음은 추가 제목 살펴보겠습니다. 추가 제목 유형은 이제 제목 옆에 부제목을 넣는 건데 꼭 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이 부분 보시면 모든 위치에 노출 가능이라고 되어 있죠. 그 아래에 이제 이미지 보시면 제목 옆에 위치 1, 아래에 위치 2라고 적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이게 각각 이제 위치 1, 위치 2에 모두 추가 제목을 노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위치 2에는 보통 잘 안 하는데
왜냐하면 서브링크나 홍보 문구 뭐 이런 여러 확장 소재들도 같이 사용을 하거든요. 이게 전부 다 노출은 안 됩니다. 한 4줄 정도 노출이 되는데 위치 2에도 추가 제목을 넣어버리면 아래 확장 소재가 빠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은 위치 1까지만 하는 게 좋습니다. 추가 제목에는 우리 업체를 더 멋지게 꾸밀 수 있는 말을 넣어주는 게 좋겠죠. 다음은 추가 설명입니다. 추가 설명은 추가 제목이랑 비슷한데 우리가 소재 생성에서 설명을 적어줄 때 글자 수를 45자까지 적어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추가 설명은 사실 잘 사용은 안 하는 메뉴입니다. 이것도 추가 제목처럼 너무 길어지면 확장 소재 구자가 줄어들 수도 있고 글자 수에 따라 일부는 말주는표로 생략돼서 표기될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홍보 문구입니다. 이제 홍보 문구는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사은품 증정 뭐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하고 싶다 할 때 사용을 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 이 부분 한번 같이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렇게 많이 뜨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할인, 사은품, 추가 선물 증정, 이벤트, 신상품 이런 것들을 강조해주고 싶을 때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설명에 넣을 수도 있는데 홍보 문구에 적으시면 이렇게 뭐 할인 이런 식으로 파란 글씨로 딱지가 붙기 때문에 클릭률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선택 안함으로 해놓으시면 저 파란 글씨가 붙지 않습니다. 다음은 서브링크 보겠습니다. 자, 서브링크는 랜딩 페이지나 세부 페이지가 많을 때 고객이 직접 세부 페이지를 다 찾아볼 필요가 없도록 미리 랜딩 페이지를 각각 링크에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하단에 이미지가 보이실 텐데 이렇게 링크 형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건설업종이다 하시면 포트폴리오가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럼 여기에 포트폴리오 이런 식으로 랜딩 페이지를 설정해 주는 거죠. 이 서브 링크는 최대 4개까지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가격 링크입니다. 가격 링크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것 같아요. 하단 이미지 보시면 1박 2일 패키지에 149,000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름, 가격, 연결 URL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보시면 가격 수식이 있는데 사실 많이 사용은 안 해요. 그래도 어떤 건지만 살짝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격 수식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선택 안함부터 까지 이렇게 3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 제품이 2만원부터다 라고 적어 놓으면 뭔가 너무 비싸다는 느낌이 들 거예요. 적어 놓은 게 최소 금액이니까 그 이상으로 얼마까지 올라갈지 상상이 안 돼요. 또는 2만원까지다 라고 적어 놓으면 이것도 최대 금액이긴 해도 비싸 보이게 하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웬만하면 선택 안함을 추천드립니다. 가격 링크는 3개까지 가능한데 아까 서브 링크 같은 경우는 글자 수 제한이 6글자로 짧거든요. 근데 가격 링크는 11자까지 쓸 수 있어서 길게 가능합니다. 참고로 서브 링크와 가격 링크는 중복돼서 노출되진 않고 하나만 노출이 됩니다. 다음은 파워 링크 이미지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건데 설정을 안 해놓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제 기본 소재의 상품이나 업체 홍보를 하기에 좋고 제목을 클릭하면 연결 URL로 이동되는 것처럼 이제 이미지를 클릭해도 같은 URL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 등록한 이미지를 이미지 라이브러리에 등록합니다 라는 것을 체크하시면 자동으로 라이브러리에 등록이 돼서 나중에 파워링크 이미지를 추가하시거나 새로 생성할 때 여기 이미지 라이브러리에서 해당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지형 서브링크인데요. 이건 사실 많이 사용은 안 하는 소재예요. 이제 좌측 하단의 예시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를 클릭하면 각각의 이미지에 설정되어 있는 연결 URL로 연결되는 형태입니다. 다음은 플레이스 정보입니다. 플레이스 정보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연동이 돼서 리뷰 개수나 운영 시간, 가격 등의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홍보 영상입니다. 홍보 영상은 파워링크 이미지와 비슷한데 영상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동영상을 등록을 하면 네이버 TV 채널에도 함께 등록이 되고 동영상 검색 결과에도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이미지에 비해서 거의 사용은 안 하는데 업종이나 상품에 따라서 광고의 주목도를 상승시키고 싶다 하시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블로그 리뷰입니다. 이제 URL로 조회를 하거나 키워드로 조회를 해서 블로그 게시글을 정하시고 입력을 하시면 이제 이미지에 보이는 것처럼 하단에 블로그 리뷰가 추가됩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업체를 이용했던 고객의 후기가 너무 좋다 했을 때 그 게시글을 광고로 노출시킬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여기 적혀있는 사항들처럼
콘텐츠 관리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등록하려는 콘텐츠가 광고주를 포함해서 타인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제품을 무상으로 지원받아 제작된 대가성 후기면 해당 콘텐츠의 그 부분이 명시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주로 기자단이나 체험단 같은 경우가 포함되겠죠. 만약 콘텐츠 작성자가 글을 수정하면 이 광고 확장 소재에도 변경된 내용이 반영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 광고 확장 소재까지 추가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면서 번외편으로 만들긴 했지만 광고의 매력도와 집중도를 올리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들입니다. 아마 보시면서 우리 업체의 이런 상품에는 어떤 확장 소재를 이용하면 잘 맞겠구나 라는 것이 보였을 것 같아요. 좀 많아서 정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서 적용하기에 많은 시간과 고민이 필요한데요. 우측에 보이는 곳으로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하니까 편하게 연락 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 AMPM 글로벌 전략제안본부 5팀 윤강민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